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건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 요새 첫눈 소식도 좀 들려오고 부쩍 날씨 추워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이제 수능 시험이 좀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수능 날만 다가오면 추워지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자,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합 행위도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역시 시험장 앞에서 후배들이 선배들 응원해주는 모습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사실 그게 하나의 추억이었는데 네. 요즘 수험생들한테는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자,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무탈하게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열심히 더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위해 11일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이른바 워케이션이 인기를 끌며 강원도가 기업들의 워케이션 유치에 나섰습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도내 스키장이 본격적인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용평 리조트는 제설기를 동원해 눈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원주 여성영화제가 여성 그 빛남이라는 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립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두 번째 수능인데요. 시험일 전까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남은 일주일 시험일 시간표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능 전후 챙겨야 할 점들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도내 응시자는 12,500여 명입니다. 도내 수험생들은 일반 시험장 44곳과 확진자를 위한 병원 시험장 2곳,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 7곳 등 모두 50여 곳에서 시험을 치릅니다. 당일 코로나19 증상이 발견되는 수험생을 위해 각 시험장마다 별도 시험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11일부터 도내 전체 고등학교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수험생과 감독관 보호는 물론 시험장 방역 등 준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도 18일 예정대로 시험이 실시되며 검사가 필요한 수험생을 위해 수능 전날인 17일 밤 10시까지 보건소가 운영됩니다. 백신 맞았다는 것을 고려해서 시험장 시험실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다만 점심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불투명 칸막이를 지급을 해서 수능 당일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과 수험표, 도시락 등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체온 측정, 증상 확인, 손 소독 등의 절차를 거쳐 입장이 가능한 만큼 조금 일찍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일주일 전 새로운 학습을 시도하기보다 그동안의 준비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험 당일의 시간표에 맞춰 생활하며 불안감을 달래고 적절한 스트레칭이나 산책 등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나의 컨디션을 수능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 리듬에 맞춰서 한 일주일 생활하는 거. 예비 소집일인 17일은 지난해처럼 수험표와 수험생 유의사항 책자 배부가 가급적 운동장 등 야외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육당국은 안전한 수능 시행을 위해 친구와의 소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수험생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를 도입한 회사가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여행지에서 일과 휴가를 함께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도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광지가 많은 강원도가 이런 추세에 맞춰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기업에서 일하는 박보미 씨. 한창 바쁜 시간인 평일 오후, 박 씨가 사무실 대신 일하고 있는 이곳은 바로 평창의 한 호텔입니다. 평창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일과 휴가를 함께하는 겁니다.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일단은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풍경이 확연히 다르고요. 공기가 다르고 그리고 일단 제가 뭐 평소에 살던 곳을 잠시 떠나서 그곳에서 일단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다른 기분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이 끝난 이후에는 주변에 있는 여행지에서 관광을 즐기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휴가지에 머물며 일과 휴식을 함께하는 새로운 근무 방식이 뜨고 있습니다. 일을 뜻하는 워크와 휴가를 뜻하는 베이케이션을 합쳐 이른바 워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강원도 관광재단이 지난 3월 특화 상품을 만들어 기획했는데 출시 2달 만에 8,000건 이상의 숙박을 유치했습니다. 관광재단은 기업형 전용 상품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속에서 강원도 관광재단은 워케이션을 통해 관광 수요를 빠르게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워케이션 특화 상품, 워케이션 설명회도 저희가 전국 최초로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성과 평창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과 지금 현재 야노자를 통해서 기업 상품 유치까지 현재 기업들 대상으로 워케이션을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나는 변화들이 강원도 관광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추위가 시작되면서 도내 스키장들이 개장 준비에 나섰습니다. 평창 용평 리조트는 대관령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자 3개의 슬로프에 제설기 40여 대를 동원해 제설 작업을 벌였습니다. 리조트는 지난 시즌보다 하루 빠른 오는 26일 개장을 계획하고 있고 기온이 영하권을 유지하면 개장일을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휘닉스 평창 등 다른 스키장들도 인공눈 제설을 시작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동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도내 3개 스키장이 통합 시즌권을 발매했습니다. 강원도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보다 6,304억 원 증액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강원도의 2022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는 일반 회계 6조 3천억 원, 특별 회계 7,400억 원 등 모두 8조 4,361억 원으로 첫 8조 원대 예산안 편성이 이뤄졌습니다. 도는 예산안 편성의 방향을 지역경제 회복에 맞추었으며 퀀텀밸리 조성과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산업 구조 체질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10일 마무리되는 제30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돼 확정될 예정입니다. 원주 여성영화제가 여성 그 빛남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영화제인데요. 네, 원주 여성영화제 엄영숙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원주 여성영화제, 어떤 영화제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주 여성영화제는 일단은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영화라는 것이 시민들이 굉장히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이다 보니까 그 소통 통로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의 영화인들을, 관심 있는 분들을 발굴해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양한 영화들이 방영이 되는데 그 속에서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해 보면서 이슈나 의제를 발굴하게 되고요. 그 발굴한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론화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영화제입니다. 이번 영화제는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프라인은 CGV에서 저녁 6시 30분부터 매일 한 편씩 장편의 영화가 상영이 됩니다. 그리고 단편 영화들은 그 퍼플레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주제가 여성 그 빛남, 저마다의 색으로 빛나는 여성들, 당신의 빛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입니다.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 10주년을 맞아서 전에는 뭐 다양한 영화들 그냥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그 영화 속에 여성들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과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의 빛나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여러분들의 삶을 좀 같이 생각해 보고 그것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여성들, 당신의 빛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행사를 진행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번에 주요 영화와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주목할 만한 영화는 뭐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는 사실 현장으로 오시다 보니까 관심이 더 많으세요. 그래서 그때 빛나는 순간, 여러분들 고두심 씨와 지현우 씨가 출연하는 영화가 11일 날 상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날 12일 날은요, 예수정 씨가 출연하는 69세인데 이것은 이제 실제 성폭력 경험을 가지고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요번에 저희가 그 해마다 진행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좀 못했던 부분인데 지역의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훈련을 하고 그분들이 직접 다큐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편은 그 참여하신 시민분들이 저기 준비를 하셨고 한편 나는 여성 장애인이다. 나는 오늘도 웃는다라는 다큐가 있는데요. 그건 저희 여성민우에서 기획하고 그것을 구성을 해서 직접 촬영하고 만드는 다큐입니다. 요것은 온라인으로 상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요거는 온라인 끝나고 난 뒤에 저희 여성민우의 유튜브에도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요런 영화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원조 여성영화제가 사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온라인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감독과의 대화라든가 그리고 공연, 퍼포먼스 등 개막 그 공연으로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장 진행을 한 가지 합니다. 페미 토크를 진행을 하는데요.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조진경 선생님, 그 대표분을 모시고 저희가 11월 11일 날 원주 여성민우회 교육장에서 오후 3시에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요렇게 진행된 영상도 제작을 해서 나중에 올려드릴 예정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원주시가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굉장히 건강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으로 저희가 10주년을 맞이한 만큼 올해는 좀 특별하게 많은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한 거에 대해서 일단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 오셔서 함께 공감하시고 소통하시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 저희 여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함께 공유하고 응원하고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드시죠? 네, 영화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주 여성영화제 엄영숙 대표였습니다. 아홉 번째 강릉문화제 야행이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서 열립니다. 8가지 밤의 테마 32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강릉 대도호부사 부임 행차와 500대 드론이 선보이는 드론 나이트쇼,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시민들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데 지금 이 거리를 나와 보니까 아름답게 꾸며져서 마음도 포근해지고 곧 문화재 야행이 시작된다는데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우리 가족들이 나와서 즐기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